안녕하세요, 수줍은 크톨루입니다. 오늘 또 영상 이렇게 찍고 있는 이유는 이번에 아커모러 요거 돌아온 광신도의 밤이 나올 때 이제 아커모러 카드 게임이 한번 대대적으로 풀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재밌다 라는 소리를 듣고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구매를 하셨는데, 실제로 이제 아커모러 카드 게임은 플레이를 하려다 보면 조금 룰이 복잡하고 무슨 게임인지 잘 모르겠어서 플레이를 조금 망설이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또한 그랬고요. 그래서 그러한 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저한테도 플레이 영상이나 룰 설명을 조금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번에는 아커모러 카드 게임의 룰을 실제로 게임을 해보면서 하나하나 조금 알려드리려고 해요. 진짜 과외처럼 알려드리는 게 목표거든요. 물론 저도 모든 것을 다 알지는 못해요. 모든 룰을 다 알지는 못해서 가끔씩 룰 실수도 하고 하지만 그래도 입문을 하게 도와드릴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동영상에서는 아커모러 카드 게임을 시작해보는 것을 목표로 룰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룰을 조금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는 실제로 시나리오 1 회합을 플레이를 하면서 어떻게 진행해 나가는지를 알려드릴게요. 그럼 바로 룰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고고! 처음에 아컴을 시작하려고 할 때에는 아컴을 일단 정리가 먼저예요. 그래야 어떤 카드들이 뭐가 있는지를 좀 쉽게 파악을 할 수 있으니까요. 자,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제 아컴호러를 사시면 보통 이제 코어 2세트랑 더니치를 하셨을 텐데,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색깔 있는 카드들이 있거든요. 얘네들을 다 모아주세요, 한 곳으로. 그래야 덱을 찾기가 쉽거든요. 모아보면은 파란색, 초록색, 빨간색, 주황색, 보라색 클래스별로 하나씩의 뭉텅이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중립카드라고 해서 이렇게 회색인데 능력이나 이벤트 카드인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모든 조타자 덱에 들어갈 수 있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이렇게 모아놓으면 좋고요.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렇게 플레이어 카드들이랑 미니 카드들로 따로 모아놨어요. 찾기 쉽게. 이렇게 보시면 안에 플레이어 카드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 펀칭 타일이라고 하죠. 그래서 토큰이랑 그 다음에 단서랑 피해랑 요거 다 펀칭 타일 뚫어주시고, 저건 이제 플레이어 카드고요. 조우 카드들은 저는 이렇게 다 모아놨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돌아온 광신도 상자에다가 조우 카드들을 다 모아놨고, 여기는 시나리오별로 이렇게 모아놨어요. 그래서 어떤 시나리오를 한다고 했을 때 여기만 이렇게 탁 뽑아서 쓸 수 있게 해놨고요. 시나리오 맨 앞에는 시나리오 참조 카드를 꽂아서, 시나리오 참조 카드 보시면 뭐 이렇게 생겼거든요. 차원 너머에 보이지 않는 존재 이렇게 생겼는데, 요거를 이제 맨 앞에 이렇게 두시면 이 시나리오가 뭔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게 해놨고, 처음에는 그냥 좀 뭔지 모르겠다, 뭐가 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일단은 요 조사자 카드, 색깔 있는 카드들이랑 중립 카드만 한 군데에 다 모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두시고 난 다음에 이제 조사자 고르기 단계로 넘어갈 거예요. 조사자는 본판에 이렇게 5명이 있고요. 왼쪽 편에 있는 아이들. 그다음에 오른쪽 편에는 이제 더니치에 들어가 있는 조사자들이에요. 그런데 더니치에 있는 조사자들을 가지고 본판 플레이 하셔도 아무 지장 없습니다. 그래서 더니치가 있으신 분들은 더니치까지 해서도 고르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각각 조사자들은 스탯이 다 나눠져 있어요. 자, 저는 로랜드를 가지고 설명해 드릴게요. 자, 로랜드는 머리 모양이 3, 머리가 의지예요. 그 다음 책 모양이 3, 책은 지식이고요. 그 다음에 주먹은 힘입니다. 힘이 4, 그 다음에 신발이 2, 그래서 민첩이 2 이렇게 되었고, 밑에 인쇄된 체력이 9, 정신력이 5예요. 이런 식으로 모든 캐릭터들마다 이게 약간씩 달라요. 이 스탯들이 약간씩 다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요게 조사자의 고유 능력이라서 요것도 게임에 좀 큰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걸 한번 읽어보시고 가장 마음에 드시는 아이들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각각 빨간색 카드는 이제 생존자, 파란색 카드는 수호자, 그 다음에 보라색 카드는 신비술사, 노란색 카드는 탐구자, 그 다음 초록색 카드는 무법자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마음에 드는 거 선택을 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겠고, 저는 이번에 혼자서 하지만 캐릭터 카드 2개를 플레이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웬디 애덤스라는 캐릭터와 로랜드 뱅크스라는 캐릭터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하셨으면 그 다음에 조사자 덱을 짜셔야겠죠. 자,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 뭐 어떤 카드가 좋은지 안 좋은지도 모르는데 덱을 어떻게 짜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영상 하단부에다가 영상 그 더보기 누르시면 거기에 코어까지만 써서 각각의 조사자들별로 딸 수 있는 덱 샘플과 그다음에 더니치까지 다 섞어서 할 수 있는 조사자 덱의 샘플을 올려둘게요. 자, 예를 들면 내가 로랜드 뱅크스를 할 건데 나는 코어 세트만 있으니까 코어만 가지고 진행할 거야 라고 하면 로랜드 뱅크스 코어 덱을 보시면 되는 거고요. 로랜드 뱅크스가 있는데 난 더니치 카드까지 같이 다 쓸 거야 라고 하면 로랜드 뱅크스 더니치
스위치 덱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웬디의 덱을 다 짜줬으면 이런 식으로 카드가 만들어질 텐데요. 제가 써드린 링크에 들어가시면 이제 어떤 카드들을 모아야 되는지 다 나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제가 드린 페이지가 영어로 나온다면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국기 버튼이 있어요. 그거를 한국 국기로 바꿔주시면 한국어로 바뀝니다. 어렵게 보지 마시고 한글판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 보면은 이제 카드 이름들마다 몇 장을 넣어야 되는지 곱하기 형태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무슨 그룹에 속하는 카드인지가 나와 있는데, 빨간색으로 이름 써져 있는 카드는 당연히 빨간색 카드를 찾으시면 되고요. 초록색으로 이름 써져 있는 카드는 초록색으로 찾으시면 되겠죠. 다음에 회색으로 써있는 친구들은 이제 중립 카드들이기 때문에 회색 더미에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왜 아컴은 코어가 2개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아컴은 최대 2장까지 똑같은 카드를 덱에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코어에는 쓸만한 카드인데도 한 장밖에 안 동봉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카드들을 2장을 쓰고 싶으면 코어를 2개를 사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투코어 하는 거고요. 제가 보내드릴 덱 레시피도 전부 다 투코어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투코어, 웬만하면 투코어로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투코어가 아니라고 해서 게임을 못하는 건 아니지만 훨씬 더 어렵게 게임을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이 레오데루카 카드를 한번 볼게요. 자, 레오데루카 카드가 이름은 똑같은데 지금 보시면 왼쪽 상단에 보시면 코스트가 다르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점이 찍혀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조사자 덱을 꾸리는데 이 점이 찍힌 카드들은 쓰시면 안 돼요. 점이 찍힌 카드들은 나중에 경험치를 지불해서 사야 되는 카드들인데, 여러분들 지금 경험치가 없기 때문에 이 점이 찍힌 카드는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덱에 넣어야 될 레오데루카는 따라서 여기 있는 점이 없는 카드를 넣어야 되고요. 그건 어떤 카드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넣는 카드들 중에 점이 찍힌 카드는 단 한 장도 없고요. 단 한 장도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것들은 나중에 덱을 업그레이드 시키실 때 넣는 카드들이고요. 여러분들의 덱이 총 다 합쳐서 거기 있는 토탈의 숫자에 맞게 떨어지면 여러분들 덱을 다 구축하신 거고요. 그 토탈의 숫자와 맞지 않다라고 하시면 뭔가 빠진 거니까 덱 목록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덱 구성할 때 보시면 기본 약점이다. 기본 약점, 무작위 기본 약점 하나 넣어라 라 되어 있죠. 무작위 기본 약점이 뭐냐면 기본 약점이라는 카드들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자물쇠 모양으로 생겼거나 아니면 이렇게 조카드 모양으로 생겼는데, 얘네들은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약간 무슨 나뭇가지처럼 생긴 이 모양이 있죠? 얘가 기본 약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기본 약점을 다 찾아가지고 이제 한 군데 모아두시면 되는데, 조심해야 될 건 저희가 이제 투코어를 사서 진행하시게 되면 두 번째 코어에 있는 플레이어 카드는 빼서 정리를 하시되 거기에 있는 기본 약점이나 조호 카드나 시나리오 카드는 건드리실 필요가 없어요.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의 코어에 해당하는 거에 대한 기본 약점이나 그리고 더니치에 들어가는 기본 약점들도 있죠? 전 걔네들 전부 다 이렇게 섞어요. 섞은 다음에 막 섞어서 무작위로 하나 뽑고 그걸 덱에 추가하는 거죠. 만약에 저는 기억상실이란 카드를 덱에 추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각각의 조사자들이 한 장씩을 추가를 의무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저희가 어디까지 한 거냐면 지금 캠페인 준비해 보시면 처음에 요거는 한번 읽어보세요. 구울이 굶주렸다. 요건 인트로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캠페인 준비 보시면 조사자를 선택합니다. 선택했죠? 다음 모든 조사자는 각자 자신의 조사자 덱을 만들었죠? 난이도를 선택합니다 라 되어 있는데 난이도가 총 4개가 있어요. 그런데 쉬움으로 합니다. 쉬움도 절대 쉽지가 않아요. 자, 이 난이도 조절은 어떻게 하느냐? 이 밑에 있는 혼돈 주머니에 들어가는 혼돈 토큰의 개수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저희는 일단 쉬움으로 할 거니까 쉬움으로 준비를 한번 해볼게요. 자, 혼돈 주머니가 뭐냐면 여기 이렇게 써져 있죠? 여기에 해당하는 혼돈 토큰을 찾아서 혼돈 주머니에 넣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는 쉬움으로 할 거니까 플러스 1 2개, 0 3개, 마이너스 1 3개, 마이너스 2 2개, 해골 2개, 그 다음에 후드슨 남자 하나, 뭐 요렇게 생긴 거 하나, 자동 실패 하나, 엘더 사인 하나를 혼돈 주머니 만들 거예요. 그래서 요런 애들을 안이 보이지 않는 주머니에 넣어요. 저는 이제 귀엽게 얘를 이제 쓰거든요. 스타벅스에서 샀던 거. 얘를 여기다 다 넣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혼돈 주머니가 만들어졌습니다. 예, 혼돈 주머니고요. 만약에 나는 이렇게 원시적으로 혼돈 주머니 만들기 싫다. 이거 언제 이렇게 맨날 뽑고 앉았냐? 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면 플레이스토어에 이제 아컴 카오스백이라고 치시면 이제 영어 어플로 주로 나올 텐데, 그 영어 어플 중에 이렇게 혼돈 토큰을 그냥 무작위로 뽑아주는 어플이 있어요. 그런데 왠지 내 손으로 내가 안 뽑으면 뭔가 안 좋은 게 나올 확률이 더 높을 것 같아서 저는 그냥 원시적으로 이렇게 쓰거든요. 이게 뽑는 맛도 있고. 근데 그게 싫으시면 어플 써도 됩니다. 그럼 저희는 지금 혼돈 주머니까지 준비 다 했죠. 그러면 이제 플레이어는 1장 회합을 준비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는 거죠. 넘겨볼게요.
넘겨보시면 뭐 캠페인 기록지가 뭐냐면 캠페인 기록지 여기 맨 뒤에 있는 요거예요. 캠페인 기록지 써져 있죠. 그러면 보통 이제 여기다가 이제 쓰라는 건데, 이거 한 번 쓰면 이제 다시 못 쓰니까 보통 이걸 복사해서 쓰시거나,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이게 양식이 이렇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쓰라는 것만 잘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핸드폰 메모장에다가 써요. 충분히 그렇게 해도 가능합니다. 자, 회합 역시 인트로 읽으시면 됩니다. 어떤 분이 크게 읽어주시면 되고요. 자, 게임 준비. 자, 가장 골치 아픈 부분입니다. 자, 얘네들, 이 조우 카드들을 모으래요. 자, 조우 카드들에는 카드에 요런 아이콘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을 다 찾으시면 요렇게가 나올 거예요. 자, 조우 카드를 모으실 때는 자, 요 문양을 보고 찾으시면 돼요. 보면은 다 이렇게 그 문양, 해당하는 문양들이 이렇게 그려져 있거든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다 문양이 이렇게 그려져 있죠. 문양들이 이렇게 다 그려져 있죠. 그래서 요거 보고 이렇게 찾으시면 되고요. 만약에 내가 이 해당하는 카드들을 다 찾았는지 궁금하다 라고 하시면, 자, 여기 예를 들면 저는 이제 고대의학을 가지고 설명을 해볼게요. 자, 고대의학 여기 보시면 3분의 3이라 되어 있죠. 그러면 이 조우에 해당하는 얘는 총 3장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3장이 있으면 다 있는 거겠죠. 근데 3장이 있으니까 전 다 맞게 꺼낸 겁니다. 다음 마찬가지로 얘는 7-3이라 되어 있죠. 그럼 7장이 있으면 되는 건데 얘도 7장이 맞게 다 꺼내져 있어요. 똑같은 카드 장수가 아니라 이 해당하는 조우의 장수이기 때문에 조우를 다 찾았는지 궁금하다. 그러면 여기 분수를 보시고 이 카드 전체를 세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만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이 횃불 같은 경우에는 다른 애들은 다 이렇게 조우 카드들만 뽑히는데 회합 조우 카드들을 모으다 보면 별 카드가 다 나오게 될 거예요. 근데 그 정상이라는 거. 처음에 나오는 얘는 시나리오 참조 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혼돈 토큰 넣었잖아요. 걔를 뽑았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여기 나와 있어요. 얘는 저는 플레이 매트를 쓰기 때문에 여기에 시나리오 참조 카드에 놓습니다. 그 다음, 자, 얘는 이제 주요 사건이라고 해요. 그래서 위에 주요 사건이 써져 있죠? 얘가 이제 3장이 있을 거예요. 이 3장은 저는 여기 주요 사건 덱 있죠? 주요 사건 덱에 놓을 거예요. 그 다음 역시 주요 목적도 3장이 있을 거예요. 이 3장을 역시 주요 목적 덱에다가 올려놓을 겁니다. 뒤에 읽지 마세요. 스포되니까. 다음 서재 카드랑 이제 장소 카드가 이렇게 쭉 나오게 되고, 구울사제랑 리타 챈들러랑 카드가 나오게 되고, 식인기라는 카드가 나오게 되죠. 자, 그런 다음에 뒤에 따릅시다. 보시면, 자, 서재 장소를 플레이 영역에 둔다라고 되어 있죠. 서재 장소가 얘잖아요. 얘를 플레이 영역이라는 건 그냥 플레이 한중간에다가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모든 조사자는 서재에서 시작합니다. 자, 모든 조사자는 항상 어디에서 시작한다라고 되어 있을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아까 조사자 미니 카드 있었죠? 얘를 서재 장소에 놓는 거예요. 그리고 조심해야 될 거, 장소 카드를 놓을 때에는 조사자가 그 공간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항상 이렇게 자물쇠 모양의 표시가 있는 면으로, 잠긴 면으로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저희는 일단 게임을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재를 잠긴 면으로 올려놓고 저희 조사자 2명의 미니 카드를 서재 카드에 놓을 거예요. 그 다음, 다른 장소는 비플레이 상태로 치워준다고 했죠. 다른 장소라 함은 복도, 다락방, 지하실, 거실은 비플레이 상태로 치워달라는 건 그냥 잠깐 치워두라는 거예요. 안 쓴다라는 거죠. 잠깐 치워둘게요, 저는. 그 다음, 구울사제와 리타 챈들러 카드를 비플레이 상태로 치워둡니다. 자, 구울사제 여기 있고 리타 챈들러 여기 있죠. 얘도 역시 비플레이 상태, 아까 거실이랑 같이 놓을게요. 다음, 남은 조우 세트, 앞서 모았던 조우 세트들을 함께 섞어서 조우대가 만든다라고 되어 있죠. 모았던 애들 있죠, 얘네랑. 그 다음에 우리 딱히 지시가 없었던 얘네들, 식인귀랑 냉기구울은 이제 여기 조우덱에 들어가는 건데, 얘네들을 섞으라고 했잖아요. 그럼 섞죠. 그렇게 해서 역시 조우덱에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조우 카드가 다 해결됐다, 그럼 버린 조우 카드 더미를 놓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많이 있는 얘 펀칭 타입이었는데, 얘는 이제 종류별로 이렇게 분류를 해두시는 게 좋아요. 저도 분류를 한번 해볼게요. 철저하게 나누지는 않아주셔도 됩니다. 그냥 가져가야 되는데, 가져가기만 편하게 놓으시면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다 분류하셨으면 이제 세팅이 끝납니다. 그런데 바로 시작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혼돈의 카오스가 되겠죠. 자, 여기서부터 게임을 플레이할 때에 반드시 알아야 될 것들만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들은 게임을 직접 해보면서 한번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을 알 때 가장 편한 거는 이 라운드 순서, 이것도 여러분들 카드에 들어가 있습니다. 얘를 참고하시는 게 가장 빠른데요. 앞뒷면으로 되어 있어요. 처음에 여기 라운드 순서라고 되어 있는 부분부터 먼저 볼게요. 자, 라운드 순서는 크게 신화 단계, 조사 단계, 적 단계, 정리 단계로 나뉩니다. 자, 그런데 신화 단계 옆에 보시면 첫 번째 라운드에는 넘어갑니다 라고 되어 있죠. 즉
처음에 조사자가 시작할 때에는 조사 단계부터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조사 단계는 모든 조사자는 차례를 한 번씩 가집니다. 각자 한 차례의 행동을 3번씩 수행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이 행동이라는 게 뭐냐면 이 여기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넘겨보시면 행동이라고 써져 있는데 모든 조사자는 자기 차례에 3번까지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 행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카드 한 장 뽑기 또는 자원한개 획득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카드 한 장을 뽑는다라는 건 내 덱 위에서 카드를 한 장 뽑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패로 가지고 온다는 뜻이고요. 자원을 하나 가지고 온다는 뜻은 토큰 저장소라고 하거든요. 여기를 토큰 저장소에서 이 자원, 이 네모난 안에가 자원이에요. 자원을 하나 나한테 가지고 온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또는이니까 카드 한 장을 뽑거나 또는 자원 하나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둘 다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카드를 뽑을 거면 카드만, 자원을 가지고 오면 자원만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이게 행동 하나를 소모하는 거죠. 손에서 이벤트 카드나 자산 카드를 플레이하기라고 되어 있죠. 이 플레이어 카드는 3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자산 카드. 여기 보면 자산이라고 써져 있죠. 왼쪽 위에. 다음 이벤트 카드. 라고 해서 역시 왼쪽 위에 이벤트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 다음 하나가 더 뭐가 있냐면 자, 이 능력 카드가 있죠. 그래서 이 총 3가지 종류가 있는데 여기서는 자산 카드나 이벤트 카드를 플레이하기라 되어 있죠. 말 그대로 패에 있는 자산이나 이벤트를 플레이한다는 건 내려놓고 효과를 쓴다는 뜻이에요. 자, 그럴 때 자산이나 이벤트 카드를 플레이하려면 자, 여기 보시면 왼쪽 위에 숫자 보이시죠? 이 숫자만큼의 자원을 자원 저장소에 내야 발동이 가능해요. 예를 들면 저는 고독한 늑대라는 자산카드를 쓸 거예요. 자산카드는 기본적으로 제 앞에 놓고 특정한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움직이지 않고 효과를 계속 쓸 수 있는데 고독한 늑대는 1원의 자원을 내야겠죠. 그럼 저는 원래 가지고 있던 1원을 자원저장소에 내놓고 얘를 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벤트를 쓰고 싶다. 이벤트는 보통 한 번 쓰고 없어지는 카드인데 이벤트를 쓰고 싶다라고 하면 이벤트를 내려놓고 역시 얘는 2원이죠. 2원을 여기에 내려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능력 카드는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카드에 요 표시를 활성화하기라고 되어 있죠. 자, 요 표시가 뭐냐면 자, 카드 중에 보면 요렇게 써져 있는 똑같은 마크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이 화살표가 주요 목적덱에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장소에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 화살표의 뜻은 행동을 하나를 소비를 해라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행동을 하나 소비를 해서 전투를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 위치한 장소를 조사하기라고 되어 있죠. 조사는 뭐냐면 자, 저희 이 서재 카드를 예시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저희가 이 조사자가 해당 장소에 들어가면 이 해당 장소는 미공개면에서 공개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왼쪽에 깜장색으로 그려져 있는 얘가 장막값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서재의 장막값은 2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 옆에는 단서값이라고 하는데 이 옆에 그려져 있는 이 스파이 모양 얘는 뭐냐면 조사자당 2개다. 그럼 저희는 지금 조사자 2명을 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단서가 총 4개가 올라가야 되겠죠. 단서는 뭐냐면 이렇게 생긴 애가 단서예요. 초록색으로 생긴 애가 단서예요. 초록색 면이 단서입니다. 그래서 공개가 되는 순간 단서 4개를 올려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사는 뭐냐? 플레이어 카드에 보시면 여기 책 표시, 이걸 지식값이라고 한다 했잖아요. 장막값을 테스트할 때는 이 지식값을 가지고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웬디의 지식은 3이죠? 서재는 2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조사를 하는데, 자, 조사를 할 때에는 얘랑 얘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냥 냅다 난 3이고 얘 2니까 조사 성공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 아컴에서의 모든 테스트에는 다 보정이 들어갑니다. 보정은 어떻게 하느냐?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혼돈 주머니를 가지고 해요. 자, 이 혼돈 주머니를 잘 섞어서 자, 처음에 나는 그러면 조사를 할게 라고 한다면 나의 지식값은 3이고 서재의 지식값은 2야. 그러니까 조사를 할게 라고 한다면 얘를 뽑아서 이 능력치를 적용하게 되는 거죠. 나왔는데 0이 나왔죠? 저는 그러면 3 플러스 0이 되는 거죠? 그러면 3, 2를 비교를 하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여전히 제 지식값이 장막값보다 높으니까 여기에 있는 단서를 하나 가지고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런데 만약에 마이너스 2 토큰을 뽑았다. 그럼 저는 3 마이너스 2개라니까 제 지식값은 1로 보정이 되죠. 그런데 서재는 2니까 조사에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단서를 당연히 가지고 올 수가 없고 행동 하나만 날리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다음에 장신이 위치한 장소의 적 하나와 전투 혹은 교전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자, 예를 들면 제가 여기에 들끓는 쥐떼라는 이제 얘가 나타났다고 쳐봅시다. 자, 여기서 전투는 뭐냐면 말 그대로 때리는 행위예요.
자, 그걸 때릴 때에는 뭘 가지고 비교를 하느냐? 여기 플레이어 카드에 있는 조사자의 힘과 오베드 지금 주요 표시가 있죠? 이 힘을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1대1이 되는 거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나 1, 너 1 해서 때릴 거야, 전투할 거야 라고 하면 역시 보정을 들어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또 하나 뽑아볼게요. 자, 이번에는 플러스 1을 얻었죠. 그럼 제 힘은 웬디의 힘은 1이었는데 2로 보정이 돼서 들끓는 쥐떼의 힘보다 더 높아졌어요. 이러면 이제 데미지를, 피해를 1 줍니다. 자, 이게 요 중간에 있는 게 얘의 피통이에요. 자, 그럼 이거 체력이 1이죠? 전투에 성공을 했으니까 이 쥐에게 피해를 1 줍니다. 자, 그럼 얘는 피가 1이기 때문에 얘는 죽어요. 그런데 만약에 아까랑 똑같이 이렇게 뽑았는데 마이너스 2가 나왔다. 그러면 제 능력값은 0이 되죠. 투자자의 능력값은 마이너스가 되지는 않습니다. 0이 최하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1 마이너스 2니까 0으로 하는데 1보다 적죠. 그러면 저는 쥐를 죽일 수가 없고 역시 제 행동만 낭비하게 되는 거죠. 자, 전투의 개념은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런데 그럼 교전은 또 뭐냐? 예를 들면 이 들끓는 쥐떼가 웬디와 교전 중이었어요. 웬디와 이렇게 교전 중일 때에는 자기의 위험 영역에 놓습니다. 위험 영역이라는 게 뭐냐면 이 플레이어가 해결해야 되는 적이나 이제 음모나 아니면 안 좋은 카드들을 위험 영역이라는 가상의 공간에 놓는 거예요. 그냥 이 플레이어 앞에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교전은 뭐냐? 자, 롤랜드가 이제 웬디가 맞는 게 싫어서 웬디에게 있는 이 쥐떼를 가지고 오려고 해요. 그러면 나는 이 쥐떼랑 교전을 하겠어 라고 하면 행동 하나를 소비를 해서 이 쥐를 롤랜드의 위험 영역으로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이게 교전이에요. 그리고 전투는 뭐예요? 얘를 때리는 게 전투예요. 이 교전과 전투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가령 웬디한테 이렇게 쥐가 붙어 있었다고 했을 때 롤랜드가 이 쥐를 때린다고 해서 바로 얘가 롤랜드의 위험 영역으로 오는 게 아니라 교전을 해야 위험 영역으로 오는 겁니다. 만약에 웬디와 교전 중인 상태에서 그냥 공격만 하게 된다면 웬디의 위험 영역 안에서 이제 공개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전투는 무조건 같은 장소에 있는 적만 가능합니다. 교전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알아둬야 될 게 있는데 원래 내가 나한테 붙어있는 뭘 때리면 전투를 실패했을 때 아무 디메리트가 없지만 남이랑 교전하고 있는 적을 때렸을 때 실패를 했다. 그러면 원래 피해를 1 줬었어야 되잖아요. 그 피해를 웬디가 받아요. 그러니까 약간 남을 도와주려고 나섰다가 그게 실패를 해가지고 오히려 이제 같은 편을 때린 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웬디가 받아야 될 피해를 웬디가 받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 많이 실수하는 경우가, 자, 예를 들면 롤랜드의 힘은 4고요 들끓는 쥐떼의 힘은 1이에요. 자, 전투를 할 거예요. 전투를 했을 때 자, 나는 힘이 4고 너는 힘이 1이니까 자, 보정을 만약에 해서 0이 만약에 제가 나왔어요. 혼돈 토큰을 뽑아서 0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저는 4랑 1로 때리는 거죠. 자, 그런데 4 빼기 1에서 3의 피해를 주는 게 아니에요. 3의 피통을 깎는 게 아니라 이 차이가 1이 됐든 10이 됐든 100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힘이 몹 이상이 되면 그냥 무조건 피해를 1 줘요. 자, 그러면 피해를 2, 3 이렇게 주고 싶다. 그럼 어떻게 되냐? 카드에 보시면 피해를 추가해주는 카드가 있어요. 그런 카드가 없는 한 일단은 공격값이 얼마가 차이가 나든 간에 무조건 피해는 1만 주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이 들끓지를 죽였다. 그러면 이 버린조 카드 더미로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당신이 교전 중인 적 하나에게 회피를 시도를 한다. 자, 또 회피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이번에도 쥐떼씨 나와주세요. 자, 회피는요. 자, 우리가 지금 이 지식값, 이 책은 지식값이니까 장소 조사할 때 쓴다고 했었고요. 이 힘은 공격할 때 쓴다고 했었고요. 이 신발은요, 민첩이라고 하는데 민첩은 회피할 때 씁니다. 자, 그럼 나는 이번에 쥐떼를 회피하겠어 라고 한다면 이 3과 이 4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얘의 민첩값과 조사자의 민첩값을 따지는 거죠. 자, 그럴 때 역시 저는 0의 혼돈 토큰을 뽑았다고 해봅시다. 그럼 저는 성공을 했죠. 이 회피를 성공을 했죠? 그러면 이 교전 중이던 저의 위험력에 있던 이 들끓는 쥐떼는 소진 상태, 소진은 이렇게 카드를 90도 눕히는 걸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 좀 많이 쓰게 될 개념이니까 소진 상태로 교전이 풀리고 내가 있던 장소에 두게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이제 얘는 나를 때리지 않게 되겠죠. 이해되셨죠? 그런데 만약에 또 4랑 3으로 이제 회피 테스트를 하는데 예를 들면 마이너스 2가 나왔다. 그럼 저는 회피를 실패하고 행동 한번 날리게 되는 거죠. 왜? 2랑 3으로 비교를 해야 되니까요. 자, 여기까지 행동 중에 저희는 아무거나 3개를 해도 되는 거죠. 행동은 똑같은 걸 중복을 해도 상관없어요. 예를 들면
카드를 3장 뽑는다던가 자원을 3개 갖고 온다던가 이벤트를 3개 플레이한다던가 이런 거 다 가능합니다. 조합을 해서 3개를 쓰시면 되는 거고요. 행동을 쓰기 싫다 그러면 안 쓰도 됩니다. 자, 그 다음 중요한 거, 자, 아까 요 플레이 요 화살표는 행동 하나 쓴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얘는 활성화할 때 행동을 소비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웬디의 효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 하고 놓고서 어쩌고저쩌고 하는 효과가 있죠. 얘는 행동을 소모하지 않고 쓸 수 있는 효과예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약간 번개 표시처럼 되어 있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얘도 행동을 소모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자산이랑 이벤트랑 능력이 있다고 했죠. 자, 이제 그 능력 카드는 언제 쓰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얘가 이제 능력 카드인데 이 능력 카드 언제 쓰냐? 자, 저희가 테스트를 하려고 할 때에 예를 들면 제가 민첩을 테스트를 해야 해요. 그러면 저는 패에 손재주라는 능력 카드가 있어요. 능력 카드는 플레이하는 게 아니라 소모하는 거예요. 이거를 보통 커밋이라고 하는데 손재주 카드 소모를 할래 라고 하면 이 손재주의 왼쪽에 있는 민첩 표시가 2개가 보이죠. 그러면 저는 웬디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4민첩에 플러스 2를 한 다음 보정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혼돈 주머니에서 혼돈 토큰을 뽑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리고 이 능력은 뒤에 위에 보시면 코스트가 없어요. 그렇죠? 원래 여기 코스트가 적혀있는 코스트가 없죠? 능력은 쓸 때 코스트를 내는 효과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손재주의 효과를 보시면 능력 테스트당 최대 1장을 소모할 수 있습니다. 이번 테스트에 성공하면 카드 1장 뽑습니다 되어 있죠? 저는 만약에 성공을 했다 라고 하면 카드도 1장 뽑을 수 있어요. 실패를 했다 뽑을 수 없게 되는 거겠죠. 이렇게 능력 카드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능력은 테스트할 때 소모하는 용도로밖에 쓸 수가 없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소모할 때에는 패에 있는 카드 중에 꼭 능력 카드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자산 카드에도 보시면 아이콘이 붙어 있죠. 자산 카드도 패에 있는 경우에는 커밋을 할 수가 있어요. 소모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럴 때에는 이 돈 지불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냥 민첩 값을 플러스 1만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패에 내가 테스트하고자 하는 아이콘이 있으면 몇 장이라도 소모할 수 있어, 당사자는. 그런데 동료 조사자는 같은 장소에 있을 때에는 패에 있는 카드 1장만 커밋해 줄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커밋해 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건 아니고요. 커밋 안 해줘도 되는데요. 커밋해 줄 때에는 1장만 커밋해 줄 수가 있고요. 당사자는 몇 장이든 커밋을 해도 소모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만약에 나랑 같이 있었던 조사자가 좀 위험에 처했다 라고 한다면 도와줘야 하는 그런 개념이죠. 자, 이제 여기 보시면 체력이랑 정신력이 있는데 체력은 피해를 받습니다 적혀 있으면 이 심장 토큰을 여기 놓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 공포를 받습니다 라고 되어 있으면 파란색 뇌를 여기 놓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인쇄된 값이 77이잖아요. 웬디는 만약에 정신력이 됐든 체력이 됐든 7 이상의 데미지를 받게 되면 얘는 쓰러져요. 탈락이죠. 그냥 탈락된 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틈새 공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예를 들면 제가 쥐떼랑 교전 중이었어요. 상식적 생각을 해봐도 저기랑 교전 중인데 제가 느긋하게 조사를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준비 상태인 적과 교전 중인 조사자가, 즉 교전 중이라는 건 이 쥐떼가, 이 몹이 제 위험 영역에 있을 때 조사자는 행동을 소모하여 회피, 전투, 협상, 후퇴 이외의 행동을 할 때, 즉 이 4가지 행동 이외의 행동을 할 때에는 교전 중이며 준비 상태의 모든 적이 틈새 공격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예를 들면 제가 얘가 붙어 있는데 전투도 안 하고 회피도 안 하고 후퇴도 안 하고 협상도 안 한다. 후퇴랑 협상은 아실 필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냥 전투도 안 하고 회피도 안 한다 라고 하시면 틈새 공격을 받아요. 그래서 피해 1을 받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제가 식인기랑도 전투 중이다 그러면 피해 1과 정신 대비 2를 다 받는 거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렇게 2개가 다 적혀 있잖아요. 그러면 선택해서 받는 게 아니라 모두 받는 거예요. 이 몹이랑 전투 중일 때에는 가능하면 이 전투 중인 몹을 다 죽이거나 아니면 회피를 하는 게 방법이 되겠죠. 각각의 조사자들이 3번씩 행동을 하게 되면 2라운드 끝나게 되죠. 자, 적단계는 뭐냐? 이 적단계는 사냥꾼 키워드를 가진 적이 가장 가까운 조사자 방향을 움직인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예를 들면 이 들끓는 쥐떼 보시면 사냥꾼 키워드가 있어요. 이렇게 사냥꾼 이렇게 적혀 있는데 저희가 예를 들면 거실이라는 공간에 있고요. 이 사냥꾼 키워드를 가진 적이 예를 들면 이 다락방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다락방과 거실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연결이 되어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면 여기 밑에 보시면 얘는 이 네모랑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모는 복도랑 연결되어 있고요. 이 복도는 파란 세모 플러스 다음에 마른 모랑 연결되어 있죠. 세모
플러스 마름모로 연결되어 있어요. 다락방에서는 복도로밖에 이동을 못하는 거죠. 지하실도 마찬가지고 거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들끓는 쥐떼가 여기에 있다. 그러면 적단계 때는 어떻게 되냐? 이 들끓는 쥐떼가 사냥꾼 키워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조사자 누군가요? 얘네들이죠. 자, 이렇게 순간이동을 타서 얘한테 오는 게 아니라 한 칸만 전진한다는 개념이에요. 한 칸이라는 건 뭐냐면 얘네 방향으로 한 칸만, 장소 하나만 움직인다는 뜻이죠. 그러면 최단 거리를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움직여야겠죠. 그러면 이 다락방에 있던 쥐는 복도로 이동을 한 칸 하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소진된 사냥꾼, 제가 아까 소진은 언제 한다고 말씀드렸죠? 회피를 하게 되면 소진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소진된 사냥꾼은 사냥꾼 키워드가 있어도 쫓아오지 않아요. 혹은 이미 나랑 교전하고 있는 사냥꾼은 쫓아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 공격이 가능한 교전 중인 적이 모두 공격을 합니다 라고 했죠. 예를 들면 이 들끓는 쥐떼가 복도에 있다가 이제 거실로 왔어요. 그래서 저랑 교전을 하게 됐어요. 이 얘가 이제 저를 한 대 때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때릴 때의 데미지 값은 어디 있느냐? 여기 카드 밑에 보시면 요게 데미지예요. 그럼 저는 어떻게 되겠어요? 피해를 1 받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보시면 공격이 가능한 교전 중인 적이 모두 공격한다 되어 있죠? 예를 들면 제가 들끓는 쥐떼도 있고 식인기도 있다. 그러면 저는 들끓는 쥐떼한테 피해 1 받고요. 식인기에게 피해 1과 정신 데미지 2를 동시에 받아요. 얘는 보시면 아이콘이 두 개잖아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받는 게 아니라 둘 다 받는 겁니다. 그 다음 정리 단계는 행동이 초기화됩니다 라고 되어 있죠. 인물 카드를 뒤집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조사자가 행동 3번을 다 하면 그 행동을 다 했다는 증거로 얘를 뒤집어요. 그런데 그 뒤집은 애를 다시 뒤집으라는 뜻이죠. 오케이? 다시 행동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진 상태인 적, 아까 제가 들끓는 쥐떼 여기 소진되어 있으면 얘를 다시 준비 상태로 바꿉니다. 그 다음 조사자는 카드 한 장씩을 뽑고 자원하는 식을 획득합니다. 얘는 뽑고니까 카드 한 장도 뽑고 자원 하나도 다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시나요? 모든 조사자는 손에 들 수 있는 카드의 장수 제한을 확인합니다. 8장까지만 남기고 버립니다 라고 되어 있죠. 8장 초과가 됐다. 그러면 8장이 되도록 버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지금 정리 단계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어디로 가겠어요? 신화 단계로 넘어가겠죠. 첫 라운드에서 넘어갔는데 이번에는 두 번째 라운드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해야겠죠. 자, 신화 단계에서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뭐냐? 이 주요 사건 카드에 파멸 하나를 올려놓습니다. 파멸은 단서라고 했잖아요. 얘가 단서를 뒤집으면 얘가 파멸이에요. 딱 봐도 무섭게 생겼죠. 얘를 여기 하나 올려놓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 다음 파멸의 한계값을 만족했다면 주요 사건을 진행합니다 되어 있는데, 파멸의 한계값이라는 게 뭐냐면 3이죠. 여기 밑에 적힌 요. 그래서 파멸이 3개가 올라갔으면 즉시 얘를 진행을 하는 거예요. 진행을 한다는 건 얘 뒷면을 넘겨서 여기를 이제 읽으라는 거죠. 그 다음에 얘를 처리를 했으면 그 다음 면이 현재의 주요 사건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 다음에 모든 조사자는 조우덱 맨 위에서 카드 한 장씩 뽑습니다. 한 장씩. 저는 로랜드 한 장 뽑고 웬디 한 장 뽑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로랜드 한 장 뽑고 웬디 한 장 뽑고 이렇게 된 거죠. 자세한 처리법은 이따 게임을 하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까지 됐으면 다시 아까 우리가 했던 조사자 단계부터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거. 자, 이 주요 사건은 보통 나쁜 사건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진행되는 건 되게 나쁜 거고요. 주요 목적은 이게 우리가 진행해야 되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해 나가야 된다는 뜻이죠. 그럼 만약에 우리가 이 주요 목적을 진행하고 싶다라고 했으면 아까 장소 카드 설명할 때 설명해 드렸잖아요. 얘는 어떻게 하느냐. 조사자당 2개니까 단서 4개를 저 토큰 저장소에 반납을 하면 얘를 진행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를 또 읽어보시고 요거 다음을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방법은 역시 게임을 하면서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이 주요 목적을 진행해 나가는 게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 주요 사건이 진행이 되면 우리한테 안 좋겠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게 끝난 거예요. 이제는 플레이리스트 하면서 하나씩 천천히 알려드릴게요.